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정보통신공학의 이동통신 기지국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BSC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 기지국 위주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이동통신 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확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신 출력을 증가시킨다. 저이득 말이 안 되죠.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하는 거죠. 고이득의 이 지향성 안테나죠. 이것도 무지향성도 아니고 지향성 안테나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사용하고 저자본 수신기를 사용한다. 밑에 그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저자본 수신기, 안테나 크기 높게, 지향성 안테나,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 필요시 기지국 위치를 이동하거나 추가한다. 저자본 수신기, 위치를 적절한 곳에 설정하고 중계기 사용해서 음영 지역 해소하고 다이버시티 사용하고 송실 출력 증가시키고 음영 지역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사용한다. 족치기 아래 보면 전력제의 목적은 기지국의 통화 용량을 최대화하고 이동구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자 간의 품질의 공평성을 보장하며 양호한 통질 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CDMA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그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것을 채널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에 대한 표준이 유럽,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세대별로 1세대, 2세대에서 저희가 AMPS, CDMA, CDMA 2000 이제 다 과거 기술이고요. 우리가 4G가 이제 LTE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3세대 진화한 3.5세대에서 4세대로 LTE 어드밴스로 왔고요. 5세대 5G, 6세대 이동통신에서 저기도 위성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기지국 셀로 나눠져 있는 거 참조하시고요. 이동통신 기지국의 주요 기능은 셀로 알려진 특정 지휘적 영역에서 이동 장치의 커버리지와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셀러 네트워크는 여러 셀로 나누며 각 셀은 하나 이상의 기지국에 의해 제공된다. 기지국은 커버리지 영역의 모바일 장치와 통신하고 트래픽을 코어 네트워크로 라우팅한다. 이동통신에 대한 구성 요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핸드폰이 되는 거죠. 핸드폰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BTS가 이제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스위칭하는 얘를 메인에서 기지국에서 이제 떨어진 KT라든지 SK 안에 있는 국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위치 정보, 이동 정보, 과금 정보 등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외부망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말 구간, 레드 액세스 구간, 코어 네트워크 구간, 그다음에 PSTN이라든지 데이터와 연결되는 퍼블릭 네트워크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말기, BTS, 베이스 트랜스버 스테이션, MXC, 모바일 스위칭 센터, HLR,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 VLR, 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터, 운영국 OMC,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센터, 위치 등록 업데이트, 페이징 참조하시고요. 페이징은 단말기 호가 오면 마지막으로 등록된 단말기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들의 셀들에게 폴링신을 보내어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신호, 페이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관련돼서 FDMA, GSM, CDMA, WCDMA 등등 계속 발전했고요. 최근에 LTE를 거쳐 5G로 해서 6G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용 참조하시고요. 5G 성능 지표 대비 6G 성능 지표가 나오는데요. 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펑션에 대한 성능 지표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 5G 기준으로 EMBB, MMTC, URRlet이라는 그 지표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지표가 6G로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현실에서 5G 성능 대비 6G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까지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기출 유형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셀룰러 이동통신 방식에서 기지국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 맞고요. 수신기의 수신 레벨을 높게 설정한다.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사용한다. 기지국 안테나의 높이를 증가시킨다. 다 맞는 것 같죠? 수신기의 수신 한계를 높게 설정하면 자분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수신기의 수신 한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자본 수신기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저자본 수신기. 예, 뒤에 설명 참조하시고요. 2번 이동통신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안테나 높게 지향성 안테나를 설치한댔죠. 지향성 중계기 사용하고 저자본 수신기 사용하고. 3번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요 기능 거리가 먼 것은 위치 등록하고 대규모 셀, 이게 대규모 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셀이 좀 뭐랄까, 통신이 증가할수록 셀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어요. 통화 채널에는 핸드오퍼가 발생하고 동적 주파수에 대한 할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대 방안 참조하시고요. 과거 문제인데요. 2세대 이동통신 IS95A에서 보호대역에 대한 주파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1.25MHz가 되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95에서 주파수 대역은 1.25MHz고 칩 레이트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건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5번 이동통신에서 착받침되는 신호 처리, 기지국 감시 및 제어 위치 등록, 이런 것들은 이동통신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구성 요소인가 라고 하는데요. 휴대 단말기, 여기 BSC, HLR, ACC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은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SC는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로서 제어국으로 여러 개의 기지국들을 관리하면서 MSC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HLR은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에서 가입자에 대한 위치 정보, 인증 정보, 단말기 정보 확인 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앞서 했던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구성 요소에서 지금 이 MSC 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MSC 부분이 있는 이동통신 교환기를 정답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MSC에서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것 LTE죠.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7번 HPL을 사용하여 기지국에서 송신 안테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장치, 기지국에서 송신 안테나의 그 개수를 줄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지국을 BTS,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기지국 안에 기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컴바이너가 있어요. 컴바이너는 증폭된 여러 신호를 송신 안테나로 전송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송신 안테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컴바이너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8번 셀루라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P스테인과 이동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이동자, 여긴 홈 로케이션,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 그래서 MTSO는 이동 전화 교환기에서 모바일 텔레폰 스위칭 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이동통신망의 셀루라 시스템에서 이동 전화를 관장하는 교환기 또는 수령되는 교환국인데요.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나온 그 문제고 이거에 대한 용어는 변경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참조하시고요. 9번 이동통신 세대와 기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세대 GSM, MPUT, 3세대가 WCDMA, 4세대가 LTE가 되는 거죠. LTE.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MPU, 2세대 IS95, 3세대 WCDMA, CDMA 2000. 그래서 우리가 3.9세대 LTE를 거쳐 4세대 LTE 어드밴스, 5세대 5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10번 이동통신에서 특정 셀에서 채번 시 가장 바쁠 때 1시간 동안에 2000개 호가 발생하고 호당 평균 보유 시간이 100초인 경우 호선율을 PB, 호선율 이거의 P에 이거 B가 되는 거죠. 이게 2%다. 2%를 적용하면 해당 셀에 필요한 채널 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채번 시 총 트래픽은 55.65어랑이 2000개 호에 곱하기 100초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뒤에 보시면 호선율은 전체 트래픽 분의 손실된 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된 트래픽은 총 트래픽에 곱하기 호선율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55.6 곱하기 0.2만큼 곱하면은 1.112 어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래픽에서 호선율을 빼면은 55.6에서 1.12를 빼면 54.488 어랑이 나와요. 54.488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4와 53.3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66번째 채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풀이 과정을 참조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어려워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2번 이동통신에서 반사나 회절 등의 전파 경로상 다르게 수신된 신호 레벨이 변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페이딩은 수신 전개의 감도가 변하는 것으로서 단시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감쇄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파의 반사, 산란 등으로 인해서 전파의 경로가 여러 경로로 흩어져서 다중 경로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딩 부분을 별도로 참조하시고요. 13번 이동통신 기술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CDMA 방식에서 다중 반사파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갈래의 갈고리처럼 생겨서 오는 반사파 신호들을 분리하고 이거는 레이크 수신기 같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포크 모양의 요 수신기 이런 걸 이제 레이크 수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 신호들을 수압해서 적정한 신호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거를 레이크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이동통신의 하나인 LTE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TE WCDMA에서 진화했다 맞고요. CDMA 2000계열이다. CDMA 여기 2000계열이고 WCDMA에서 비동기와 동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동기에서 진화된 L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정답이 아니고요. HPA 플러스와 더불어 3.9세대 이동통신 규격이다. 3.9세대에서 이렇게 4세대로 올라왔죠. OFDM과 미모 방식이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여기 LTE부터 OFDM 미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5번 이동통신에서 전파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계기 사용하고 반사기를 사용하고 디스코 안테나를 사용하고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향성. 디스코 안테나나 이런 것들은 밑에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중 이동통신 구성 장비 중 대형 장애가 동시에 발생할 시 처리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이 끝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BTS가 가장 죽어도 서비스 영향이 되게 있는 적은 거고 중앙으로 갈수록 영향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TS가 적고 BSC가 그다음에 커지고 MSC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관리를 책임지는 것. 가입자의 관리 이거를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 이동 관리는 디지털 로케이션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참조하시고요. 18번 이동통신에서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도 자신이 가입했던 서비스 지역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거를 상식적으로 로밍이라고 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 중 이동통신 기기에 사용되어 있는 PN 수도노이드의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N 코드는 균형성을 가진 의사잡음이다. 2번 형태가 무작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칙성이 있고 런특성을 가지고 초기 동기를 잠재에 사용되지 않는다. 초기 동기를 잠재에 사용하는 게 PN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랜덤 자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재생 가능한 코드로서 랜덤하지만 그 내부에 일정 규칙이 있는 게 PN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 코드는 적당한 광대역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의 심볼이 여러 개의 그 색깔로 구분돼서 진행됩니다. 런 특성이라는 것은 한 주기 안에 있는 심볼이 연속적으로 이어 나오는 시퀀스를 런 특성이라고 합니다. 내부 설명 참조하시고요. 20번 이동통신망 셀 중 마이크로셀의 반지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마이크로셀 여기 보면 마이크로셀 같은 경우에는 약 1km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메가셀, 매크로셀, 피코셀, 펜토셀 간혹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다음 중 이동통신 사용되는 셀 종류가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피코셀이나 펜토셀을 자르야 되는데요. 펜토가 없기 때문에 피코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코보다 더 작은 거는 펜토가 되겠죠. 22번 다음 중 이론적으로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파수 역을 넓히거나 주파수가 넓으면 더 효율성이 높겠죠. 비트 대 에너지 잡음 밀도를 낮추고 섹터와 이득을 높이고 음성화율이 많으면 이게 간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성화율을 좀 내려야겠죠. 그래서 밑에 간단히 용량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대역을 넓히고 섹터 이득을 높게 하고 재사용 개수를 크게 하고 비트 대 에너지 잡음비를 낮추고 음성화 비를 낮추고 미모 안테나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22번 이동 전화 단말기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어 장치는 전화기 기능을 제어하고 정기적 신호, 음성 신호로 변경해 준다.
통화 로봇은 통화의 선의 수령과 상호 접속에 의한 교환 기능을 한다.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이건 이동 전화에 대한 초점이고요. 이건 유선 전화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송수신기에서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송수신기를 사용하고 안테나에서 송수신 기능을 활용한다. 그리고 참조하시고요. 24번 다음 중 이동통신 시스템 구성 중 기지국의 주요 기능은 틀린 것은 기지국입니다. 통화 채널 지정, 이동통신 단말 위치 확인, 통화 절체 및 통화로 관리, 이동 단말에 대한 수신 확인. 그래서 이동통신에 대한 기지국에 대한 얘기고요. 통화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는 기지국 내의 MSC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기지국은 지역을 셀을 나누고 셀에 셀 사이트를 줘서 고정 유선망과 무선 이동망 사이에서 중계 및 연결 기능을 하는 것을 기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는 MSC 내부적인 기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5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가입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를 HLR, 그래서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전력 제어 기술은 다음에서 설명한 전력 제어 기술은 통화 중 이동국의 출력을 기지국이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으로 되도록 최소함으로써 기지국 역병화 통화량을 최소화하여 단말기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자, 이거를 이제 페루프 전력 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렇게 초기에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게루프 전력 제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초기에 단말이 붙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단말이 붙은 이후에 계속 기지국과 단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전력을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술을 페루프 전력 제어라고 합니다. 27번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자신의 위치 상대를 교환기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부하를 줄여 이동국 착신 신호를 증가시키는 것. 네, 이걸 위치 등록이라고 합니다. 위치 등록. 답이 잘못됐습니다. 28번 셀룰러 방식의 이동통신에서 입력 속도가 9.6kbps, 출력이 1.228mbps일 때 확산 이득. 확산 이득 프로퍼케이션 게인은 10로그에 요 데이터의 신호 대역 부분에 확산 대역폭을 해주면 10로그에 9.6kbps에 1.28을 정리해서 로그를 풀어주면 21.07dB가 쉽게 나옵니다. 요 공식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29번 다음 중 이동전화망의 위치 등록 장치인 HLR의 기능 등록 인식, 위치 확인, 채널 할당, 단말 정보. 채널 할당과 관계없죠. 요 내용 참조하시고요. 30번 다음 중 대형 장애가 동시 발생했을 경우 대형 장애 가장 나중에 처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교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BSC 부분, 그 다음에 기지국 부분이기 때문에 기지국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해서 전파 효과가 적기 때문에 요 위로 갈수록 좀 크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거는 BTS고 가장 영향이 높은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SC, BSC, BTS 이런 식으로 봤을 때 BTS를 가장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